네, 이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백제예요. 자, 백제의 전성기가 언제냐면 4세기 근초고왕 때래요. 자, 보통 1세기 하면 1년부터 100년을 1세기라고 하고 100,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라고 해요. 그럼 4세기는 그렇죠. 301년부터 400년까지를 의미하겠죠. 300년대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되기 전에는 백제 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요 정도였어요. 자, 근데 근초고왕이 땅을 넓혀요. 남해안이 탐나니까 이제 남해안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죠. 자, 이 남해안이 정리가 되니까 눈을 북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이 황해도 지방을 빼앗고 평양까지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키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일부 중국 역사책에는 백제가 이 바다를 건너서 요서 지방을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백제가 굉장히 힘이 강했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요서 지방은 여기 흐르는 이 강 있죠? 이 강이 이제 요하강이에요. 요하강인데 요하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요서지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동쪽에 있으면 그렇죠. 요동 지방이라고 하겠죠. 요동에는 고구려가 있었고 요서에는 중국의 다른 나라들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 근초고왕 때는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나라하고 활발히 교류해서 전성기를 이끌어요. 주로 이 중국에서 선진 문물, 좋은 문물을 받아들여 와서 더욱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고구려를 볼 건데, 자, 여기 이제 중국의 나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 아래에는 백제가 있었고, 아래에서 공격받고, 북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가 굉장한 위기를 겪어요. 실제로 고구려의 왕릉이 중국한테 이제 파헤쳐질 정도로 이제 고구려가 국가적인 위기였는데 어찌저찌 잘 맞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소수리망 때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이제 만들면서 나라를 재정비하게 되죠. 불교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했으니 무엇이 강화됐겠어요? 네, 왕권이 강화됐겠죠. 그래서 그 소수리망 다음 왕이었던 광개토대왕 때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시기가 5세기예요. 자, 5세기 400년 되겠죠. 자, 먼저 광개토대왕은 먼저 어디를 먼저 공격을 하냐면 자꾸 이제 북쪽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 요동 지방을 완전히 이제 고구려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중국을 이제 몰아내고 고구려가 요동 지방을 완전히 장악을 하죠. 자, 여길 장악하니까 이제 북쪽이 안정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한강을 넘어서서 백제를 공격을 해서 백제 왕이 항복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백제가 굴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아주 사방으로 영토를 넓힌 다음에 아들이었던 장수왕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은 먼저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에다가 광개토 대왕릉비를 만들어요. 광개토 대왕릉비가 사진은 좀 작은데 실제 크기가 이 정도예요. 사람의 키가 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죠. 굉장히 컸던 그런 광개토 대왕릉비예요. 자, 아무튼 장수왕이 강한 고구려의 힘을 이어받아서 도읍을 아예 옮겨버려요. 아예 북쪽에 있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요. 그 다음에 남쪽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충주, 우리 한반도의 중부 지방까지 고구려가 차지를 했어요. 그 증거가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에 잘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고구려가 혼자 너무 강력하죠. 그러니까 백제랑 신라가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서 막아내니까 겨우 여기 충주 지방에서 고구려를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대1 싸움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고구려가 점차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영토가 점점 위로지에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라랑 백제가 한강을 차지를 해요. 한강을 넘어서 차지를 하는데 이때 변수가 생겨요. 자, 백제랑 신라랑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 서울 한강유역을 넘어서는 순간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백제는 믿고 있다가 신라한테 뒤통수를 맞고 그 당시 백제 왕이 죽고 이제 백제 땅이 이렇게 이제 아주 축소가 되고 신라는 이렇게나 많은 땅을 이제 갖게 돼요. 그 시기가 바로 6세기 진흥왕 때예요. 자, 6세기면 500년 되겠죠. 이 진흥왕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의리가 없는 건데 신라 입장에서는 영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다음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라가 원래 이 경상도 지방에 있다가 보니 중국이랑 교류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서해안 지방을 차지하게 됐죠. 한강을 뺏으면서 이제 교류를 하면 할 수도 있었고 또 여기 가야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진흥왕 때 가야도 이제 정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땅을 많이 넓혔던 신라 전성기 진흥왕 때예요. 이 진흥왕이 되게 독특한 게 본인이 이제 정복을 하면 할 때마다 이제 비석을 세우는데 대가야 정복하고 나서 여기다 이제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서울을 정복하면서 북한산에다가 이제 비석을 세우고 여기 북한 땅이 지금은 북한 땅인데 함경도 지방을 정복해서 또 비석을 또 세우고 그죠? 이렇게 이제 아주 신라가 강력하게 이제 됐던 거죠. 특히 신라 진흥왕 때 이제 재밌는 거는 화랑도라는 것을 만들어요. 화랑도가 이제 청소년들을 모아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던 단체인데 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길러내는데 그 인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봅시다. 수고 많았어요.